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제 아주 15분의 타이트한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소개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제 누구나 꿈꾸는 적법한 NFT 사업 모델이라고 앞에 사실은 법률 토픽으로는 좀 생소한 수식어죠. 누구나 꿈꾸는 적법한. 이거 왜 그렇게 제가 정해봤냐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마치 이제 블록체인에 있는 분들이 뭔가 이제 모종의 뭐 불법적인 방법 또는 뭔가 우회로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NFT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들 적법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 길을 좀 알려달라.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근데 이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상황이 그분들로 하여금 적법하게 직진으로 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해갈 거냐 하는 고민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NFT가 많이 유행인데 그게 이제 과연 암호화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뭐 그 글자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는 대체 가능한 거고요. 하나는 대체 가능하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과연 NFT가 non-fungible 토큰이니까 기존의 코인이나 토큰하고 같은 거냐 하는 그 문제의식이 사실은 저는 NFT에 대한 접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가상화폐가 나오기 전에 영어에서의 토큰은 뭔가 표시예요, 그죠? 표시. 뭔가 징표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NFT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다른 것과 구별되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뭔가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NFT라고 하는 게 기존의 토큰하고 코인하고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게 이 코인, 이 토큰에는 뭔가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냐, 또는 옛날에도 음악 파일 거래됐고 옛날에도 디지털 아트 거래됐는데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서 그 디지털 자산에 뭔가 고유값이 붙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거래되던 시장에 그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거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뭔가 기술적인 장치가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두 개가 완전히 보는 각도를 달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의 주장의 요약은 우리가 NFT를 보는 시각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기존의 토큰, 코인이라는 개념에서 NFT를 접근하면은 이거는 필수적으로 동일하게 규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거래해 왔던 시장에 이 거래의 투명성이나 이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장치 또는 특정한 정보를 추가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가 주의할 게, 저는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NFT가 뜬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코인 하시던 분들이 다 이제 NFT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기존의 코인을 NFT라고 부르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파이라는 개념이 뜬다. 그러면 또 기존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유사수 진행이 하시던 분들이 다 그거를 디파이라고 포장해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또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NFT라고 얘기했을 때 그 NFT가 다 같은 NFT가 아니다.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무슨 미술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미술품이 워낙 무거우니까 거래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물에 대한 뭔가의 표징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 만들고 그걸 가지고 쉽게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이 미술품은 그대로 있지만 그거에 대한 소유권은 그 토큰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자산, 뭐 음악 파일일 수도 있고 미술 작품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의 NFT를 만들어서 파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뭐 뒤에도 그런 강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채권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아니면은 뭐 미술품이든지 이런 것들을 잘게 쪼개서 일종의 지분증권 같이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NFT도 있을 겁니다. 이게 프랙셔널 NF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아주 대별되는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NFT일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그 취급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NFT를
본다고 할 때는 그 NFT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법적인 취급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NFT에 대한 규제, 첫 번째죠. 질문이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계속 특근법 얘기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과연 NFT 사업을 하시는 분들, NFT 사업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부담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갈래길이겠죠. 그래서 NFT가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거고요. 물론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시려면 거기 뭐 어떤 행위 유형에 해당돼야 되지만 그 행위 유형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일단 다 포괄한다고 보고요. 근데 NFT가 만약에 가상자산이 아니다 라고 보면은 뭐 기존에 있는 그런 규제 질서 하에서 제가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해요. 자,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은 아주 심플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인 증표면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첫 번째,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되는 건데 뭐 대부분 다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이전된다, 전자적인 징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밑에 보면은 이게 예외를 쭉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는 법에 의해 규정돼 있는 이런 금융 뭐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금융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NFT가 이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거냐? 제가 맨 처음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 미술품을 제가 가상자산이라는 것에 맞물려 놓은 거죠. 그래서 야,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볼까요, 한번? 그러면 그 토큰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될 테니까, 그죠? 그리고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 되겠죠, 그죠?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자적 증표다. 증표, 뭔가 전자적으로 이 소유권을 레프레젠트, 징표하는 수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NFT인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거, 만약에 디지털 음악이다, 음악 파일에 제가 NFT라고 하는 것을 붙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자, 이 음악 파일은 별도로 있어요. 제가 음악 파일에다가 뭔가 고유값이라고 하는 정보를 넣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고유값이라는 정보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고유값이라고 하는 게 뭔가 경제적인 가치를 징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전에는 조금 더 그냥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좀 넓게 봤습니다. 그래서 NFT는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야, 예전에 분명히 우리가 음악 파일 같은 것들을 쉽게 거래를 했고 이 음악 파일을 거래한다 그래서 자금 세탁이 문제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가상자산이라는 법이 생기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왜 자금 세탁의 도구가 돼버렸냐? 내가 그림을 디지털로 그려가지고 이거를 저 뒤에 있는 최재욱 변호사한테 제가 파는 거죠. 야, 이거 너 100원에 사라. 제가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요. 그 친구가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해서 이제 100원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가 흔히 그전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었던 게 그 고유값을 붙였다 그래서 이게 왜 제한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여튼 보고 있습니다. FedF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요.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 이거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거, 뭔가 가치가 디지털로 징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AML의 대상이 되는, 규제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이 아니라 이 빨간 것처럼 뭔가 지급이라든지 투자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 AML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FedF 가이드라인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가고 좋아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규제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빨간색으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a medium of exchange as payment for goods and services or for the discharge of debt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뭔가 교환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치가 디지털로 증표된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이 AML의 규제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Limited Purpose Digital Payment Token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쭉 규정한 다음에 이 이제 Limited Purpose DPT라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의 그냥 제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본 견해들은 아주 전형적인 NFT 같은 경우에는 리미티드 퍼포즈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아주 공식적인 견해는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NFT가 가상자산이냐? 저는 만약에 이게 디지털 자산이 교환되는 거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썼더니 후배들이 걱정을 해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디지털 자산 NFT 이제 맘 놓고 거래해도 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 좀 순화해달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임 아이템 그리고 디지털 음악 디지털 아트 뭔가 디지털 파일이 거래되기 위해서 거기에 NFT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NFT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이런 개인적인 견해는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많이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 뭐 시장에서 우우하니 가면은 이제 이쪽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NFT의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규제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교환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NFT가 가치를 징표하는 전자적 증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은 파일이 기존에 거래되던 디지털 자산이 조금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장치 또는 일종의 정보에 해당하는 거지 가치의 징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자산이 소유권을 증표한다라고 하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랙셔널 NFT 같은 경우도 그런 증권의 문제가 미국 SEC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의 NFT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프랙셔널 NFT에 대해서는 이게 투자 상품, 그러니까 시큐리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NFT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NFT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그러면 적법하게 NFT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몇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말씀드려 봅니다. 하나는 이제 NFT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 어떤 저작물이든 뭔가 로고든 이거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가장 NFT에서의 함정은 처음에 체인에 올리기 전 단계에서의 권리가 불명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시 같은 경우도 예컨대 이세돌 뭐 그 기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공식적으로 올라간 것과 동시에 가짜 기보들도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누가 진짜냐 궁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단에 결국은 이 내가 NFT를 발행하려고 하는 요 대상이 정말 진짜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통 감정서겠죠. 그 다음에 내가 NFT를 발행한다라고 하면은 저작권을 활용하는 거예요. 뭐 복제하고 전송하는 그 저작권 관련된 행위들이 쭉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저작권을 내가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저작권 그 유형의 행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NFT를 발행하는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지 아니면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게 이제 불분명하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이 좀 필요하고 현재 뭐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를 말씀하시고 저희 같은 법무법인에 오셔가지고 이것 좀 대신 해주면 안 되냐 일종의 이제 공증 같은 서비스죠. 이걸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뭔가 사업자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발행한다면 당연히 그 발행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면 양도계약서,
창작했으면 창작했다고 하는 증명, 뭐 증명은 이제 제가 할 수는 없지만은 저작권 위원회 같은 데 등록하게 되면 추정받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용 허락 계약, 그런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상자산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상자산이면은 사실은 이 이제 특검법에 따른 조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거래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들이 조금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검법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법한 사업 모델을 우리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NFT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또 명확하게 봄으로써 조금 더 적법한 사업의 길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